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내일 임시회를 열고 문화재구역 입장료 논란 등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출신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불교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전국 동문대회를 통해 미래불교 활성화와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전국의 청년불자들이 분단의 현장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발언하고 남북 화해 시대를 이끄는 주역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소중한 문화재를 가꾸고 지키는 운동을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문화재 지킴이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정신세계를 담은 다양한 서예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내일 임시회를 열고 문화재구역 입장료 논란 등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중앙종회가 이례적으로 총무원의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대한 입장 발표에 이어서 이 문제를 또 다루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내일 오전 11시 임시회를 엽니다. 이례적인 6월 종회에서는 종후보가 종책 질의 없이 정부 문화재 정책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집행부 견제 역할의 중앙종회가 이번에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어쨌든 종단의 입장과 같은 흐름, 같은 계의 입장문이나 결의문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냥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앙종회와 집행부 모두 문재인 정부가 문화 정책에 있어서 종단을 홀대하고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 축소와 구례 천은사 산문 개방 이후에도 지속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이제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됐습니다. 특별한 사안은 없었는데 현재 종단 사항이 문화재위원 또 국립공원 입장 지금 총무부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이번에 본사 주재해서 했던 부분 임시 원포인트 종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분과위원장님들이 다 그렇게 이제 자비심이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런 국가와 협력하면서 지켜왔을 부분들인데 일방적으로 이제 산적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문화적 관람료나 그런 거 지켜오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다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계종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역대 정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제도와 문화재 정책에 대한 서운함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 또한 꺾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불구하고 규제 위주의 정부 문화재 정책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런 사찰 그런 입장료 이런 것은 조금 폐지하는 대신에 국가나 지자체가 사찰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공식적으로 1700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 문화재 사찰들을 우리들 자체로 지키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그에 맞는 대응. 안 그러면 우리 지금 6개 법이 있어가지고 전통 사찰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일 중앙종회에서는 불교계 몫의 문화재위원 축소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이 이번에 제외된 사적과 근대, 민속문화재 분과에 스님 문화재위원 겸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 축소를 겸직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만큼 문화재청 제안의 수용 여부를 중앙종회가 판단하면 집행부가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대형 산불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템플스테이가 인제 설악산 백담사에서 펼쳐졌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코레일이 강원 지역 사찰과 관광자원, 기차여행을 결합해 마련한 백담사 템플스테이는 여행을 통해 강원도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공익형 템플스테이로 전국 각지에서 온 참가자들이 동참했습니다. 2년 연속 최우수 템플스테이 사찰로 선정된 백담사의 템플스테이는 사찰 탐방에 이어
범종 타종을 하며 소리를 느끼며 내면을 찾아보는 맹놀이 명상, 숲속 명상, 요가형 108배, 연꽃 등 만들기 체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백담사 템플스테이 이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과 춘천시 육림고개시장 등 지역 관광지를 찾아 즐기며 강원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이 백담사에서 좀 몸과 마음을 쉬고 좀 좋은 기운을 받아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또 산불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강원도 지역 상권도 함께 좀 힘이 될 수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서로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코레일과 함께 7월과 8월 여름 휴가철에도 설악산 신흥사와 동해 삼화사 등 강원 지역 사찰 템플 스테이를 집중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출신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불교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전국 동문대회를 열고 각 대학 불교 동아리와 인근 사찰을 연계한 활동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화합과 정진으로 하나 되는 대불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출신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인 제17회 전국 동문대회 주제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날씨지만 전북 고창 성송체육관을 가득 메운 500여 명의 동문들은 1년 만의 만남이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선후배 동문들이 대불련 선운산의 활짝 피다를 슬로건으로 전국 동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젊은 불자 육성과 미래불교 활성화를 화두로 지혜를 모으고 원력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문회는 화합과 정진으로 하나 되는 대불련이란 주제로 반세기를 넘어온 동문회가 15만 동문의 결속과 정진을 통해서 우리 불교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은 지장보살의 성지 도솔산 선운사에서 대불련 동문대회를 개최한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해마다 수련대회를 열어서 불교의 현대화와 생활화, 전법과 포교 활동으로 불교를 외화하는 호법신장의 역할과 지역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유대감으로 지금까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지원하고 힘이 되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입제식에 이어 명랑운동회, 도소람 참배와 걷기 명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첫날 입제식에서는 대불련 재학생들에게 주는 시곡 장학금과 공로패, 감사패 등이 수여됐으며 자비의 쌀 전달식이 봉행됐습니다. 특히 참불가와 율동 배우기가 어우러진 명랑운동회에서 동문들은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단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둘째 날은 도소람 마애불상 앞에서 젊은 불자 육성 발언 대회와 걷기 명상 등을 통해 불제자로서 신심을 다지고 대불련 총동문회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이번 동문대회의 화두는 젊은 불자 육성과 함께 캠퍼스 포교 활성화로 모아졌습니다. 캠퍼스 포교는 대불련의 새로운 50년을 이끄는 것은 물론 한국불교 발전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박유진 회장은 전국 곳곳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캠퍼스 포교 소식을 전하며 한국불교 발전에 작은 힘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불련 선운산의 활짝 피다라는 슬로건처럼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만개하는 꽃과 같은 대불련과 대불련 총동문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후배들도 더욱 정진하여 한국 불교의 중흥에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로 창립 52주년을 맞은 대불련 총동문회. 이번 대회는 전국 15만 대불련 동문들이 불제자로서의 수행 의지를 다지고 새로운 50년을 향한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대불련 총동문회 이번 전국 동문대회는 젊은 불자 육성과 미래불교 활성화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예약한 자리였습니다.
계속해서 김봉래 기자입니다. 화합과 정진으로 하나 되는 대불련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대불련 총동문회 전국동문대회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소멸한 불교 동아리 복원에 나서서 현재 60여 곳을 세 자릿수 이상으로 늘리자, 불교 동아리와 인근 사찰을 연계시키는 매칭 프로그램을 추진하자, 그리고 이러한 미래 불교의 선도적 구현을 위해서 사단법인 대불의 역할을 제고하자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대불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물적 토대를 갖추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물질적 지원 없이는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 대불을 통하여 젊은 불자 육성을 위한 캠퍼스 폭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교대가 동문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회 복원에 성공한 것도 좋은 본보기입니다. 대불의 정회원 후원과 그다음에 108 결사단 후원, 이 두 가지 후원이 있습니다. 이런 후원을 통해서 한국 캠퍼스 폭의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하는 그런 마중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불교세가 약하다는 전북지부가 대회를 주관하고 동문들을 결집해낸 것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지역 불교 활성화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전국 동문대회장은 인연의 현장이요, 동문대회는 인연의 증거입니다. 이번 전국 동문대회가 정진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대불련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기해서 문화포교의 가능성을 내보인 서울대가 단체로는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대불련인상을 수상한 것은 수도권 캠퍼스 포교 활성화에 불을 붙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동국대가 내년 불교동아리 창립 60주년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법회와 일과 수행을 정례화한 가운데 이번 주말에는 대불련 총동문회 서울지부 연합법회에 재시동을 걸 예정입니다. 6월 29일 날 가톨릭 관동대학교 정미숙 교수, 저희 동국대학교 84학번 연영과 동문인데요. 동문회 영화송의 인문학 여행이라는 주제로 서울지부 법회를 동국대 동문회가 주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올해부터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서울 신촌 지역 대학 불교 동아리가 매달 연합법회를 갖는 등 수도권 대학 캠퍼스 불교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불의 본격적인 재도약을 알린 이번 전국 동문대회는 캠퍼스 포교 활성화, 젊은 불자 육성에 중대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선운사 도솔함에서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전국의 청년 불자들이 분단의 현장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발언하고 남북 화해 시대를 이끄는 주역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는 대한불교 청년회가 파주 임진각에서 전국불교 청년대회를 열었는데요. 청년 불자들의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현장에 박준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빛이 가득한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피어난 연꽃 사이로 청년 기수들이 깃발을 휘날리며 입장합니다. 불교계 청년운동단체 대한불교 청년회가 개최한 38번째 전국 불교 청년대회. 올해는 대한불교 청년회를 창립한 만해 스님의 자주독립 정신으로 하나된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는 바람을 담아 분단의 아픔이 서려 있는 파주 임진각에서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전국의 청년 불자들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주체이자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끄는 일꾼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늘 파주 임진각에서 불평등과 반목, 대립을 넘어서 통일 성업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통일 불청으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갑시다. 조규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내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는 대한불교 청년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응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스님은 직접 임진각을 찾아 청년 불자들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우리 불교는 자주, 민주, 인권, 평화, 통일 이것이 바로 정토 세상의 구현이다 하는 것. 우리 한국 사회에 제일 굳게 또 가열차게 밀고 나갈 그 정신이 독립정신과 민주화 정신입니다.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초대 의장을 지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각계 인사들도
청년 불자들이 민족 화해와 평화의 등불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전국의 청년 불자들께서 통일된 한반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뜻이 통하였느냐 일어나라 청년 불자여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통일 우리가 앞당겨야 한다는 그러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계속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불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담은 통일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만해 스님의 자주 독립 정신으로 이 땅 위에 기어이 통일된 조국, 번뇌와 고통이 없는 부처님의 불국토를 세우기 위해 용맹정진할 것이다. 참가자들은 통일을 기원하는 대동 한마당을 펼치고 분단의 현장 DMZ가 보이는 도라산 전망대에서 통일기원 법회를 마지막으로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이곳 임진각에서 우리 시대 청년 불자들의 올바른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년 불자들은 특히 만해 스님의 자주독립 정신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파주 임진각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가야 불교사 연구와 복원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의 제2대 이사장에 경남 김해 불인사주지 송산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송산 스님은 김해에서 열린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가야와 가야 불교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야 역사는 우리의 뿌리이자 미래입니다. 가야문화진흥원의 산하단체인 가야문화연구소와 가야불교연구소를 통해서 끊임없는 학술대회와 연구 보건 사업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야문화진흥원은 가야 불교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인도 역사 문화와 불교에 관한 기록 연구, 인도에서 김해까지 전래된 육로와 해상 루트의 연구, 가야 문화와 불교 문화와 관련한 콘텐츠 개발 방안 모색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주제의 경선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 불교사의 원류와 한국사의 신비스러운 역사를 밝히는 일에 선봉장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 이사장 이내 스님은 이 임사를 통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진흥원 임원진과 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소중한 문화재를 가꾸고 지키는 운동을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6월 22일을 문화재 지킴이 날로 선포하고 처음으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민초들이 앞장서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냈던 전북 정읍에서 기념식이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2019 문화재 지킴이 날 기념식 현장, 광주 BBS 김종범 기자가 전합니다. 자, 이제 출발할 것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요. 날 따라오시오. 연기자들이 임진왜란 당시 전주 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기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른 지역의 사고 3곳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은 왜군 침략으로 모두 소실됐지만 전주 사고의 실록만큼은 정읍 지역 유생과 민초들의 노력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기려 6월 22일을 문화재 지킴이 날로 제정했고 전북 정읍에서 첫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과 유성혁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 내장사 주지 도안 스님, 그리고 전국에서 온 문화재 지킴이 단체 회원 10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임난 중에 조선왕조실록을 지켜서 보존한 그런 아주 유서 깊은 곳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전국의 문화재 지킴이들이 모여서 이런 지킴이 날 기념식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이런 가치를 널리 공유해서 모든 국민들이 문화재의 소중함을 함께하고 우리가 확산하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사는 실록이한 재현과 축하 공연, 문화재 지킴이 활동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문화재 지킴이 운동은 지난 2005년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문화재를 보존하자는 취지로 시작됐고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문화재 지킴이 단체는 120여 곳, 회원 수만 8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읍시와 문화재 지킴이 단체들은 앞으로 문화재 지킴이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승격시키고 문화재 엑스포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지켜낸 분들의 노력도 있지만 그 이후에 동학농민혁명의 성기 중에 성기인 이곳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국민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란의 화마 속에서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려 했던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 400여 년이 흐른 지금 문화재 지킴이 운동으로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종봉입니다. 한식진흥원 이사장이자 사찰음식의 대가인 선제 스님이 부산 불자들에게 사찰음식을 통해 배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선제 스님은 부산 송정 쿠무다 대운사에서 강연을 갖고 공양은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제 스님은 좋은 음식의 재료는 자연이 토대가 되고 사찰 음식은 세계를 치유해주는 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식 속에는 자연의 모든 생명이 함께 나눴다는, 그래서 공양이라는 의미는 함께 나눈다. 함께 나누는데 누가 나누느냐? 우주의 모든 생명하고 함께 나눈다 소리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과 금강대학교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와 지도자 양성, 인식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천태종과 금강대는 서울 우면동 관문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한국사무소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과제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와 지도자 양성, 인식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특히 금강대는 국내 최초로 대학 내 지속가능 발전 연구센터를 설립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금강대와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 정보교류 강화, 공동 연구 협력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MOU 체결식에는 천태종 교육부장 장호 스님을 비롯해 송희연 금강대학교 총장, 김영진 전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상임회장, 박연희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한국사무소 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예는 전통문화유산이자 불교 수행의 방편으로도 꼽히는데요. 불교의 가르침과 정신세계를 담은 다양한 서예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서울 도심에서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불자 서예가들의 전시회 현장을 유기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도 예찬, 예의를 다하여 서예 작품을 한상 차리다. 50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불자 서예가 솔매 정현식 작가의 13번째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9가지 독특한 서체를 바탕으로 곡선과 직선, 가늘고 굵은 선의 조화 속에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특유의 작품 세계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자를 통한 명상을 통해서 우리들의 불자들을 치유하고 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 말씀을 작품으로 쓰기 전까지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복에 앉아서 깊이 그 문자를 마음으로 끌어안는다 이야기죠. 바로 그 시간이 기다림이고 그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우리들이 이렇게끔 자기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작가는 그동안 하심과 배려를 마음에 지닌 채 수행하듯 작품 활동에 전념해왔습니다. 정 작가가 쓴 금강경 오가예와 화엄경, 반야심경 등은 불교 경전과 선호록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을 정신적 화두로 삼아 써내려간 작품들입니다. 불교적 사유 속에서 생명력 넘치는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정현식 작가의 서예 작품들은 서울 인사동 백악미술관에서 다음 달 3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은 더 여유로워졌고 조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작품 속에 녹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 먹은 가지고 있는 깊은 수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엄청난 무게감을 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서예와 회화를 결합한 추상 언어의 작품 세계로 잘 알려진 이명희 작가의 개인전 자연을 품다도 관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가는 반야심경을 비롯한 수묵작품 11점, 퓨어링 아트 22점을 통해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 현상에 내재된 감성들을 추상화한 퓨어링 아트는 작가의 솔직한 내면 세계와 사유 체계를 독특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가가 캔버스에 물과 기름, 물감을 붓고 의지에 따라 움직여 얻은 변화무쌍한 추상적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물감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용해서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그 색들의 조합 또는 새로운 선들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들이 멈추는 그 과정을 가지고 작품을 완성한 것입니다. 파도를 형상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파도 형상을 제가 그 판넬을 움직여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불교적 사유와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서예 작품 전시들이 전통 문화유산이자 수행의 방편으로서의 서예의 가치를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국립공원제도 등 출발부터 사전 협의 없이 규제 위주로 돼 있던 정부의 문화재 정책에 조계종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7%의 사찰 토지가 정부와의 협의 없이 편입되는데도 정부의 정책 변화와 방관자적인 태도 때문에 비난의 화살은 온통 불교계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불교가 정부 문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대국민 홍보 속에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들을 길러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6월 24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